강의사당의 강경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10번째 시간인데요. 모양이 비슷하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모아서 한번 익혀볼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많은 힘이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별로 길지 않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탄알탄, 꺼릴탄, 참선선. 언뜻 비슷하면 비슷하다, 아니면 다르다 할 수 있지만 뒤에 있는 한자가 호단이라고 하는 한자인데 얘는 모양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단 발음이 보세요. 탄 발음, 찬 발음, 나머지는 선 발음까지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호단자는 옛날에 이렇게 혼자만 다니고 들고 다녔던 새총 모양을 그린 한자래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새총 우리 고무줄 거리하는 거 그 부분하고 이렇게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혼자 쓰기 때문에 여기다 앞에다가 활궁을 집어넣어서 내가 혼자 가지고 다니는 무기들이에요. 거기다 보니까 신식 무기가 되면서 탄알이라는 명칭까지 왔다고 하네요. 탄알탄. 꺼릴탄 같은 경우는 앞에 마음심을 집어넣어서 꺼릴탄을 집어넣는데요. 마음이 어떻다? 내가 혼자 하니까 좀 꺼리다. 뭔가 좀 잘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괜찮겠죠? 꺼릴탄자로 쓸 수 있는 단어가 기탄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럴 때 쓰는 기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꺼릴기와 꺼릴탄을 쓰겠습니다. 앞에 마음심을 집어넣는다는 거 혼자 하기 좀 꺼려질 때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혼술, 혼조, 혼밥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공동체 문화가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혼자 하는 마음에서 좀 꺼림직하고 좀 꺼려질 때 쓰는 마음이라고 하네요. 참산서는 신 앞에서 기도한다거나 내가 뭔가를 좀 명상을 할 때는 여럿이 하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하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선이라는 말 신 앞에서 내가 수양을 하는 자세인데요. 뒤에 호단을 써서 신에게 혼자 앉아서 참선을 하는 행위입니다. 좀 기도하고 뭔가 수양할 때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혼자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좀 해야. 탄알탄, 꺼릴탄, 참선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뒤에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발음이 좀 특이합니다. 자, 구덩이갱 겨울항 배항도 뒤에 똑같은 자가 들어갔는데요. 앞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하는데 이 항자 들어간 한자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세 개는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뒤에 있는 한자가 별 이름 항이라고도 하고 목항인데 저는 목항으로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위에는 머리를 본뜬 한자고요. 이건 목이에요. 이게 목. 그래서 목항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조목항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일단 사람 목을 그렸다고 하니까 항 발음이 갱이 됐어요. 흑토를 집어넣어서 구덩이, 갱도라고 하죠. 광산 같은데 구덩이길, 그래서 구덩이 갱이 되고 손수를 집어넣었더니 겨울항입니다. 이제 뒤에가 목항이니까 발음도 되지만 조금 뜻을 하면 정말 목 부분까지 공격하면서 생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겨루다, 항거하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한자니까요. 배항은 쉬워요. 앞에 있는 한자가 배주기 때문에 그대로 배를 집어넣게 되면 됩니다. 배항자입니다. 배가 가는 길, 뭐 항로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항자겠죠. 뒤에 있는 한자가 분명히 목항인데 항자는 괜찮지만 구덩갱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혼자 발음이 특이한 애를 잘 해두시면 좋겠죠. 여기도 똑같이 탄인데 얘만 선이니까 조심하시는데 분명히 쓰임이 많은 한자들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아늘포, 대포포, 태포포 정말 많죠. 우리 쌀포자. 그렇지만 앞에 손수를 집어넣어서 아늘포에서 손으로 사람을 앉는다는데 원래 뒤에 있는 한자가 아늘포, 쌀포죠. 이게 몸기자로 봅니다. 그 다음 보자기로 봅니다. 사람이 추울까봐 보자기로 폭 안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안아주는 행위 포옹인데요. 아이 키울 때 저는 정말 100일 되기 전까지 우리가 태어날 때 일주일, 2주 정도 됐을 때 본항에다 싸가지고 막 오는데 애기 얼굴 보려면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애기가 정말 이불 속에 푹 파묻혀 있는데요. 그런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불로 그렇게 싸주는 행위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똘똘 맞는 것도 좋았고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손수에다가 이 부분 자체가 그렇게 똘똘똘 뭔가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를 집어넣어서 안을 포고요.
태부포를 보면 태아 보자기를 줄임말입니다. 태아 보자기. 앞에 달오래 오면 사람 신체를 뜻합니다. 사람의 신체가 또 다른 것을 싸고 있는 행위는 아이를 갖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태아 보자기, 임신을 하고 있는 사람, 사람을 사람이 싸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신체하고 관련된 한자에서 세포할 때 씁니다. 세포. 또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닮아서 연관지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포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동포, 교포, 재미교포 뭐 이럴 때 포자입니다. 대포는 옛날에 돌처럼 단단한 게 뭐 돌로도 있었고 화학이 발달하면서 했는데 화학으로 만들었지만 대포 포자도 있습니다. 포발음은요 상당히 고맙게 다 포발음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붙었냐만 따라서 하시면 돼요. 손으로 하면 아늘포, 달올로 하면 사람 신체, 돌서 가면 대포포. 이건 좀 쉽게 넘어가실 수 있고요. 가죽 피죠, 입을 피. 정말 피자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세 개는 알자. 자, 가죽인데요. 이 부분에 있는 한자 제가 지금 빨갛게 보는 거 이게 칼이에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손이에요. 손에다 칼을 들고 이게 가죽 껍질이겠죠. 가죽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긴 했지만 그 옷 만드는 작업, 실 만드는 작업, 풀 갖다가 하는 작업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것보다 한번 잘 잡아서 처리해가지고 즐기게 입을 수 있는 게 가죽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 피자 보시면 이렇게 가죽 모양의 손에다 칼 들고 하는 건데 가죽하고 관련되는 한자기도 하지만 거의 피발음 발음을 주는데요. 앞에 있는 한자가 보시면 걸어가다. 내가 이렇게 가죽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저기로 간다 해서 저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것 할 때 쓰는 피자고요. 입을 피는 앞에 있는 한자가 옷을 입다인데 우리 가죽 이런 피부에 옷을 입다 해서 입을 피인데 옷을 입다도 되고 피해를 입히다도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내가 안 좋은 것을 입힐 때 피해자 할 때 쓰는 피자입니다. 공부 문법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여러분 피동사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뭔가 해를 당하는 거. 그래서 입을 피 뭔가를 내가 해를 입다 라는 뜻도 있고요. 옷을 입다가 원뜻인데 그렇게 된다. 가죽 피 들어간 한자 거의 피피피피입니다. 얘도 포자도 그렇고 피자도 그렇고 오늘은 조금 쉽죠? 업신여길모 니우출의 바다해 발음 다 틀립니다. 근데 뒤에 있는 한자는 정말 쉽게 들어갔죠. 매양매라는 한자인데요. 어머니에다가 어머니 머리 위에 뭔가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걸 그렸다고도 하고 어떤 책 보면 어머니가 매일 사람인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매일매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앞에 사람인변을 붙여서 나쁜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번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 나쁜 불효자죠. 업신여기다. 니우출의자는 매번 마음으로 하는 행위다. 하루에도 후회를 수십 번, 수백 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회를 나는 안 해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후회를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요. 앞에 마음으로 매번 뉘우치는 후회하다, 회개하다 쓸 수 있는 회자입니다. 바다해는 앞에다가 물수를 집어넣어서 물이 매번 차 있고 마르지 않는 곳이 바다죠. 그래서 바다해자입니다. 업신여기다, 뉘우치다, 바다다. 그런데 발음이 다 같지 않고요. 매양매, 매일이라는 말을 해석을 다 했으니까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이들 지도하는데요. 이 바다해자를 매양매로 많이 읽어요. 급수가 낮다 보니까 니우칠 회나 업신여기 뭐는 아예 모르니까 말하지 못하는데 거의 매양매하고 바다해가 낮은 급수에 나오는데 상당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벼슬경 시골향. 여러분 이거 두 개 많이 혼동되지 않았나요? 벼슬경 시골향, 그 다음 시골향자에다가 소리음만 붙이면 울릴향이 되는데요. 먼저 한자를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한자가 원자는 위에하고 아래하고 떨어져 있는 한자인데요. 이렇게 쓰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가 밥이 맛있다 해서 밥 고소할 흡이라는 한자입니다. 얘만 물어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자가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임금님 밥상을 양쪽에서 들고 있는 벼슬입니다.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면서 그것도 임금의 음식을 담당한다면 계급이 상당히 높은 벼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벼슬 경자는 높은 벼슬 경에서 경대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은 벼슬 할 때 쓰는 한자고요. 시골 향자도 좀 보시면 얘를 뒤집어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모양이 바뀐 거죠. 이렇게 쓰게 되는 건다 고르자를 변형한 부수입니다. 그래서 마을이에요, 마을. 그럼 보십시오. 방금 제가 벼슬경할 때 가운데 이 자는 밥고수와 흡자입니다. 근데 똑같은 자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마을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사는 시골 사람들을 마음입니다. 옛날이야 시골에서 서로 농경사회니까 품앗이가 아주 발전돼서 니일 내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엉싸엉싸 내가 니네 집 가서 밥 먹으면 오늘은 네가 우리 집 와서 먹고 이렇게 지낸 때였으니까 이렇게 밥을 서로 나눠 먹는 시골인데요. 아시죠? 지금 시골의 인심 그렇지 않고 문 꼭 걸어 담그고 보안업체에다가 다 해서 CCTV 달아놓고 사는 데가 시골입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에 보시면 마을이고 가운데에다가 밥을 집어넣어서 뭐니 해도 사람이 친해지려면 밥 같이 먹고 나눠 먹고 해야 좀 친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별로 안 해도 밥 한 끼 먹고 술 한 잔 먹고 속 얘기 좀 하면 친해지지 않나요? 자, 울릴 향자는 이 아래다가 소리음을 집어넣어서 그 시골에서 울리는 소리 메아리 향자이고요. 많이 쓰는 단어가 음향할 때 씁니다. 음향 조절할 때. 우리 메아리 소리 참 언제 들었나 싶긴 한데요. 시골에서 소리 지르면 짠 쪽에서 울림이 있을 때 좀 신기했었는데 어렸을 때 울릴 향자입니다. 특히 이 벼슬경하고 시골 향자 꼭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한자가 밥, 고수, 아릅이 똑같은데 모양이 변형돼서 다른 자처럼 보이는데 다 밥이라는 한자랍니다. 색일간 형벌형, 평평할견 어때요? 조금 비슷한 듯 아닌 듯 하지 않나요? 먼저 색일간은 방패간이 발음을 주고 칼도가 새기는 칼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긴다가 되고 형벌형자는 색일간에다가 이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형벌형이 되는데 칼로 주는 벌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벌 중에서 사람 죽여버리면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형벌 벌을 주는 아주 무서운 칼 들고 우리가 들이대면 정말 무섭지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한자가 뭐냐? 그럼 보통은 사람을 이렇게 가둬놓은 나무 형틀을 그린 한자인데 이 자를 약간 떨어졌으면 방패가 두 개처럼 보일까봐 약간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근데 얘만 혼자 쓰진 않고요. 평평할 견자가 되겠습니다. 이 평평할 견자는 나중에 보시면 앞에다가 돌석을 쓰고 평평할 견을 쓰게 되면 한자가 있어요. 아시죠? 돌에다가 평평할 때까지 갈아요. 근데 이 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하다 할 때 쓰는 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석을 집어넣어서 갈련. 이럴 때 견 발음이 연으로 됐다는 거가 증거가 되고 있는 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서 썼고요. 일단 색일간하고 형벌형 모양 비슷하니까 조심하고 만약에 여기 이 두 개 있는 것만 떨어졌으면 이렇게 쓰는데 평평할 견이라는 한자 있고 평평할 견자는 이렇게 관련자에 분명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가를택 못택 영역. 자, 뒤에 있는 한자 좀 보시면 좋겠고요. 눈목자가 누워있는 한자입니다. 다 눈목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건 죄수한테 수갑을 꽂은 모습인데 이 점점 두 개가 수갑을 동그랗게 그린 거라고 하고 위에 아래가 수갑 형태를 그린 거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죄인이에요. 매울신으로 쓰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다행행자입니다. 수갑을 찬 죄인을 눈으로 계속 옆에서 지켜봅니다. 지켜볼 역자예요. 그래서 앞에 손수를 집어넣어서 내가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중요한 걸 손으로 톡톡 골라내는 걸 선택할 때 쓰는 택자입니다. 가를택은 선택하다는 뜻이겠죠. 모택은 연못입니다. 물이 옆에 보인다. 이렇게 옆에 생활하는데 물이 많이 있다는 뜻으로 보고 영역자는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말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차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 정지하는 것처럼 말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면 죽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이 힘들면 주인이 쉽니다. 그 쉬는 곳을 우리가 역이라고 하고 그 말 쉬는 동안 주인은 뭐예요? 막걸리도 한잔하고 술도 먹고 놀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말을 갈아타는 곳을 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택발음, 택발음, 역발음 이거 좀 주의하시고 손수냐, 물쓰냐, 말마냐 이걸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엿볼역자 들어간 한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개만 알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세 개만 좀 뽑아봤어요. 산마, 절일마, 갈마. 똑같죠? 쉬워요. 삼은 옛날에 그 산마, 마시를 만드는 풀을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좀 꼬부라지게 쓰시면 되고, 절일마는 마약마도 되는데 이렇게 아프다라는 병들약을 쓰면 절일마, 마비할 때 쓰면 되고요. 갈마는 거는 거 아니고 돌에다 열심히 갈아요. 그래서 돌에다 열심히 갈면 무딘 것이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인격을 수양한다. 뭔가가 점점점 좋아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해야 될 때 연마하다 할 때 쓰는 맞자고 절차탕마로 상당히 유명하죠. 자, 업슬망 매강을 보시면 여기에 보세요. 똑같은 한자가 들어갔는데 아래 망자가 들어갈 때와 그 다음 뭐가 들어갈 때? 망이 들어갈 때와 산이 들어갈 때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만 쓰는 한자가 지금 공통으로 들어간 건데 이 자를 보시면 이 자는 이렇게 그물망을 한자로 쓴 겁니다. 그물망자가 이렇게 변형이 됐고 여기 안에 산을 집어넣으면 산이 되고요. 산, 망을 집어넣으면 망이 되고 앞에다가 실사를 집어넣으면 별이강이 되고 실사를 집어넣으면 그물망이 되고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 같아 보여서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모아봤습니다. 앞에다 뭔가 붙은 자가 상당히들 많은데 혼자들 썼을 때 강이고 망이고 이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훨씬 강자가 좀 많긴 해요. 셋돌강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면알면 토끼토 토끼토 어때요? 자, 면알면자하고 이 토끼토하고 이 마지막 세 번째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 면알면자는 여자가 아이를 낳고 있는 모습이라고들 많이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사람 다리고요. 배가 부른 여자인데 이제 그 이상 아이를 지금 출산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이를 다 낳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홀가분한 마음을 면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토끼토는 진짜로 토끼 모양을 해서 이 점은 토끼 꼬리로 보시면 좋고 귀나 얼굴 쪽, 다리 쪽을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토끼 잡으면 귀 딱 잡잖아요. 토끼토자가 위에 있는 한자를 이렇게 칼도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끼토가 두 개인데 이렇게 칼도 비슷하게 쓰기도 하고 진짜로 토끼토를 제가 하나만 더 써볼게요. 진짜로 이 면할면이랑 비슷하게 해서 쓰기도 하죠. 그럼 토끼토는 세 개예요. 이렇게 조심하시고 옛날엔 정말 토끼를 많이 썼나 봐요. 한자 이렇게 많을 정도면 모양이 같아요. 근데 본자를 찾으라고 하면 이자를 본자로 많이 합니다. 우편에도 이게 본자로 나와 있고 약간 속자로 토끼 위에 귀 쪽을 좀 변형을 시킨 것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점이 빠지면 면하다, 뭔가 없어졌다, 임신을 해서 아이 출산해서 이제 홀가분해졌다, 뭐 이런 기분이라는 거. 자, 아들자, 나여, 창모 어떻습니까? 진짜 비슷하죠? 아들자, 저번에 한번 했던 것처럼 아들팔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자처럼 생겼지만 위에가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면 한자가 다른다는데 특히 창모자는 창 모양을 그렸고 창에 이렇게 칼이 달린 한자를 썼고요. 나여자는 옛날에 배틀을 짤 때 썼던 실탈의 모양이라고 하는데 아들자에서 조금 모양이 변했으니까 잘 조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창모 같은 경우는 이 칼 모양 옛날에 창자루가 긴 창을 뜻하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그 배틀을 짤 때 왔다 갔다 하는 배틀 모양이라 해서 내 손으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나한테 오다라고 나여라고 하는데요. 조금 한자가 유래가 좀 복잡하긴 하죠. 조심만 하시면 됩니다. 아들자는 연결되지만 나여하고 창모는 위에 부분이 좀 다르다. 그 다음에 나여자는 나를 뜻하는 한자여서 아들자, 아들, 나, 모양은 좀 바뀌다. 이렇게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창모는 칼이 달린 창입니다. 창.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양 비슷한 한자 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